안녕하세요. 이노솔루션 이노TV입니다. 이제 요양병원이 3주기 인증이 2021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병원들에서 인증 준비를 위한 작업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병원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규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요양병원 3주기 인증은 안타깝게도 2주기하고는 또 틀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요양병원 기준만 왜 자꾸 이렇게 바뀌는지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뀜으로써 급성기 그리고 다른 병원의 기준들과 이제 동일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렇게까지 틀이 바뀌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병원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2주기 기준과 또다시 작업을 해야 될 3주기 기준이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두 가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2주기 규정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3주기 규정을 다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안전과 질량상에 대한 부분도 2주기 기준에서는 2장에 속했었는데 그 2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7장으로 아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단순히 규정 번호만 바꿔서 될 일인가 라고 우리는 병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이 된 우리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수많은 법률들, 이 법률들도 의료법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지금 새롭게 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정 만들기를 이제 차근차근히 알아볼 건데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만드는 규정이 과연 어떤 의미의 문서인가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의료기관에서 규정을 만들 때는 어떤 기준을 어떤 법률을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최선인가에 대한 내용. 세 번째,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이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오늘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양병원이라고 일단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급성기 병원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전문병원으로 진입하려는 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이라든지 인턴 수련병원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꼭 요양병원이 아니시더라도 이 영상을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참고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우리 병원에 어떤 매뉴얼을 세우고 우리 병원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서류 만드는 과정,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굉장히 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적어도 400페이지, 많게는 뭐 6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다 검토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업무 매뉴얼, 즉 우리 병원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신입사원 교육이라든지 유사시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 병원의 온전한 매뉴얼로서 그 사람들이 보고 업무를 그대로 동일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매뉴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만 쓰는 규정으로서의 역할로만 한다면 이 문서는 인증이 끝나고 나면 어딘가의 책장, 병원장님의 어떤 뒷 배경에 놓아진다든지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규정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여기에서부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자를 위해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다고 하는 문서는 우리 병원 모든 식구들이 다 보는 문서를 만든다는 것과는 마음가짐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 병원 현장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느냐. 나라고 뭐 그렇게 병원에 매뉴얼을 만들고 싶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아마 뭐 병원에서 인증을 준비해본 담당자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 치더라도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뭐 1장부터는 내가 정말 수험생의 마음으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6장부터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규정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팀 체계로 수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장에서는 우리 병원이 전체적으로 뭐 원무과, 간호과, QPS 담당자, 전담자, 감염관리 담당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규정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자라고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한두 사람이 일이 바쁘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해서 뭐 가다 보면은 어느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규정을 다 작업을 하게 되면 또 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팀으로 나누는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규정을 만들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근거를 해서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기관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법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먹는물관리법, 소방안전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업무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발행하는 각 주기별로 나오는 기준입니다. 기준은 4년에 한 번씩 개선이 되는 거고요. 급성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주기 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3주기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 안에서는 크게 기준의 이해, 조사 항목, 기준에 대한 자세한 이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법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나오게 되면 인증을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처음에는 좀 보시게 돼요.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기준을 잘 안 보시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노솔루션은 2013년부터 요양병원, 급성기병원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드시는 담당자분들이 어떤 점에서 어려워하는지, 어디에서 혼란을 느끼는지를 저희는 많은 케이스를 보고 학습을 해왔습니다. 이 항목을 이 규정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에 대한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이제 쉬운 예로 들어보자고 하면 PRN 실시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에 어디까지 넣어야 되느냐라는 내용들을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기준의 이해에 대한 항목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기준에서 포함을 해야 한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내용만 읽어봐도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 어디로 그럼 적용을 해서 이 법률이 도대체 어떤 업무에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 뭐 건강검진, 특수검진, 채용시 검진,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당연히 직원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구나 라는 점들을 우리는 분명히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 의료기관에서 담당자분들이 항상 참고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사실 의료기관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순간 소홀히 하게 되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의 기준점을 확 박아놓고 그곳을 향해서 살을 불리고 뼈를 붙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규정을 만들 때 이 기준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규정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 남았습니다. 첫 번째야 이제 우리의 어떤 일의 동기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준 당연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어떤 지향점이니까. 그렇다면 이 기준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의욕도 굉장히 충만해요. 뭔가 하고 싶어요. 지금 준비하면 인증 막 통과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을 펼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 병원의 규정으로 옮겨야 될 때 굉장히 막막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를 이제 저희랑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의 기준이 무엇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포함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 포함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포함해야 한다는 당연히 아래 하위 항목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포함할 수 있다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아래의 항목들을 어떤 병원에서는 포함할 수 있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업무라든지 진료 환경이라든지 의료기관 환경에 따라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준은 보통 필수, 정규, 시범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요즘엔 대부분 사실 포함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서 요구하는 그 항목들이 빠진 게 없는지 차근차근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준은 우리 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사 항목은 어떻게 보면 또 목차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시작이 좀 쉬워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규정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준에 나와 있는 그냥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라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 병원의 규정에다 그대로 옮겨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남들이 와서 봤을 때, 아니면 우리 업무자가 와서 봤을 때 소방훈련 실시해야 되는구나 라는 내용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줄에는 언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병원이 이 지점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이해에 대한 내용도 얼추 이해를 했고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 단순하게 나와 있는 그 딱 한 줄, 이 한 줄을 우리 병원의 업무에 맞게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 것이냐, 이 부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갈등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처음 놓이게 되는 의료기관의 규정을 하시는 담당자분들은 굉장히 막막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그 드라마 같은 데서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소설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흰 모니터에 커서만 깜빡이고 있고 머리만 쥐어뜯고 있는 뭐 완전 그런 상황이나 비슷한 거죠. 창작의 고통을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느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의료기관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2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내놓은 규정 사례집이라든지 그와 비슷한 유사한 문서를 참고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방법은 인증을 받은 병원 아니면 획득한 병원, 준비 중인 병원의 규정집을 잠시 빌려온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인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좀 볼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병원의 인증 기준의 완벽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인증 조사를 받거나 인증 획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필수적인 법률, 기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규정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현장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다른 병원의 규정집을 구조나 규모가 비슷한 병원들의 규정을 많이 참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기준과 우리 병원의 현황 양쪽 사이드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병원의 규정집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라든지 어떤 것까지 서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풀어냈는지에 대한 참고용으로 하시면서 새로운 우리 병원만의 규정을 만들어내야 된다. A병원에서 인증을 획득을 한 규정이라고 해도 법률이나 개정된 내용까지 담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기준이 그 병원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르게 적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봤을 때 규모에 따라서 어떤 병원은 해당이 되는 기준들이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규정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으로 잘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준과 현재 우리 병원의 상황 그리고 업무 현황 그리고 우리 병원의 특성,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른 규정집은 구조에 대한 참고용으로 삼고 이 참고용을 토대로 우리 병원만의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관리 규정, 우리 병원의 규정을 앞으로 만들 때 그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반복을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 실수들을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솔루션 이노TV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